자, 제 모습 보셨죠? 예, 됐습니다, 이제. 모습 보셨으니까 됐지, 뭐, 이거. 잘 뺏기지도 않아요. 자, 오늘이 복날이랍니다. 훨씬 더 좋죠? 목소리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경기 변동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 넘어가서 입지론까지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책 바로 가는데, 요약정리집입니다. 요약정리집. 요약정리집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제 풀 거니까, 문제집을 펴지 마시고, 요약정리집 3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지요? 예, 오늘이 복날이랍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107일 정도 남았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107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빨리 해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107일밖에 안 남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 보고 빨리 끝내야 되지. 107일이 적으면 여기 365를 더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갑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 자,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하고 특징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까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5가지 배웁니다. 첫 번째 개념. 이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상업용도 있고 주거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이 뭘까요? 주택. 우리 시험은 이렇게 냈어요. 주거용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주택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택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한 번은 주택의 재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럼 뭐다 X다? X.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주택의 건축 경기 말한다. 이렇게. 또 한 번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경기 그러면 수도권의 경기도 있을 것이고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낸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가중 평균값이다. 이렇게 해요. 부분별 경기의 가중 평균값이다. 그럼 부분별 경기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뭐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평균 낸 것이다. 이제 이거 개념. 개념은 지문에 한두 번 나왔을 뿐이고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유형도 요즘은 단독문이 되지 않고 이런 지문만 내고 있습니다. 유형을 4가지 배웠을 겁니다. 순환적 변동. 이 순환적 변동이 4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거. 자, 가장 먼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회복. 회복에서 엄청나게 좋으면 그러면 상향. 이 상향 시장을 일반 경에서는 호황이라고 그래요. 정점 찍고 빠집니다. 후퇴. 그다음에 부동산 경향 불황으로 갔습니다. 하향. 이 4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한다. 순환적 변동. 순서 암기할 거. 순서 암기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상향 시장은 회복 시장의 전 단계입니까? 다음 단계입니까? 다음 단계. 근데 상향 시장은 회복 시장의 전 단계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 암기.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4개의 국면 속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적 변동은 이 4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거. 근데 이제 안정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안정시장, 다른 말로 안정국면이라고 하는데 이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만 있는 것이다. 여기는 순환 국면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처럼 부동산이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지역을 우리는 안정시장의 국면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2개를 묶어서 시험에 질문을 출제할 건데 순환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시장으로 이어진다. 그럼 모두 X다? X가 된다. 또 이렇게 줘요. 순환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있는데 상향과 후퇴 사이에 안정시장이 들어간다. OX, X. 이 안정시장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에 이 안정시장 이제 몇 개 집어넣었는데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국면이다. 여기까지 옳은 말이야. 근데 이 안정시장을 이 순환 국면에 대해 집어넣으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 위에 안정시장도 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5야, 5. 5라고요. 봐봐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4개 말고 안정시장이란 국면도 있다. 그러면 옳은 말이야. 근데 요 순환 변동에 안정시장이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됐습니까? 봐요. 순환 변동에는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에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시장이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렇게 4개 이외에 안정시장의 국면도 있다. 그러면 어디다? 5. 의미하셨죠? 그러니까요, 이 똑같은 말을 주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안정시장 국면도 있다. 그러면 옳은 말이야. 근데 부동산 순환 변동에는 안정시장의 국면이 들어간다. 그럼 뭐다? X다? X. 의미하셨죠? 난 더 못해. 여러분의 눈빛 보면 더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못해. 이제 아는다. 이제. 자,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정시장이 나오면 신뢰할 수 있는 가격 나와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그런 말 나오면 안정시장입니다. 또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하다고 그래요. 불황에 강하다. 불황에 예전에 나왔던 겁니다. 불황에 강한 시장 그래요.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불황에 강한 시장이라고 하냐면 안정시장은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로 갔다. 그 부동산 경기에 침체로 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안정시장에 있는 안정시장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황에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불황에 강하다 이런 말 나오면 그것은 안정시장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안정시장을 의미한다.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 변동 이렇습니다. 장기적 변동은 경기가 어떤 추세를 따라서 변동한다. 그러면 이제 장기 추세 변동인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계절적 변동이에요. 계절적 변동. 이 계절적 변동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거. 동절기, 하절기 이런 말 나와요.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내면 그것은 계절적 변동입니다. 계절적 변동. 그래서 계절이 나오면 계절적 변동. 요 순환적 변동하고 요 계절적 변동을 여러분이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무슨 변동인가 봐봐요. 여기 변동의 유형,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는 이게 이제 세 가지하고 여기 마지막에 불규칙 변동 이렇게 불규칙 변동은 또 다른 말이 있죠. 불규칙 변동은 우발적 변동 또는 무슨 변동? 무작위 변동. 이 불규칙 변동은 이렇게 또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불규칙 변동에는 우발적 변동, 무작위 변동 그래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에서는 이 네 가지 구별하는 거 잘 줍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 나오면서 무슨 변동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계절적 변동 이렇게. 그럼 이 순환적 변동하고 계절적 변동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표현돼서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돼서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자, 7호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와요. 7호를 기점으로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순환적 변동입니까? 계절적 변동입니까? 순환적 변동입니다. 요 7월이 달이 나왔으니까 여름이네 계절적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랬죠. 그 후퇴기에 접어들었으면 순환적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월이 나왔으니까 계절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요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경기가 지금 회복, 상향, 찍고 후퇴기로 넘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무슨 변동입니까? 순환적 변동이라는 거. 의미하셨나요? 요 불규칙 변동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불규칙 변동은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경기가 바뀌는 거. 정부 정책 등으로 반드시 정부 정책뿐만 아닙니다. 정부 정책 등 어떤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것을 불규칙 변동. 그래서 불규칙 변동은 대부분이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취득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경기가 바뀌었다. 불규칙 변동. 이 불규칙 변동을 또 속이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정부 정책까지는 옳게 줘요.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순환적 변동 이렇게 한다고요. 뭐요? 정부 정책 변화로 경기가 바뀐 것은 불규칙 변동이라 하는데 이는 순환적 변동에 해당된다. OX? X. 순환적 변동이 아니잖아요. 이 순환적 변동이 이렇게 있고 이 세 가지는 순환적 변동입니까? 비순환 변동입니까? 비순환적 변동이야. 비순환적 변동. 이렇게. 자, 그래서 다 앞에 옳은 말을 주고 마지막에 틀린 말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비순환적 변동에 속한다. 여기 유형은 어떤 특정 지문이 주어지면 이게 무슨 변동인가?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문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지문 주고. 자, 세 번째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측정 지표는 굳이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가? 수요, 공급, 가격 나오거든. 그래서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 측면은 건축량이고 수요 측면은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건축량이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고 거래량이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고 또 가격 변동이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고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이외에 기타가 있다고 그랬죠. 기타는 이거 세 가지가 아닌 거. 공실, 공가율, 택지 분양 실적, 뭐 금리 이런 것들이 기타 지표다. 여러분의 기타 지표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이외에 다른 지표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실, 공가고 이 건축량은 세 가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허가량도 보고 그다음에 착공은 얼마 있는가 보고 착공에서 뭐 완공했는가 보고 요 세 가지. 자, 거래량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등기 실적, 취득세 납부 실적. 그러니까 등기 실적을 주고 취득세 납부 실적을 주면서 이게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까? 그러면 옳은 말.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다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OX, O 이렇게. 자, 이 가격 변동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향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근데 그 반대로 물어보면 그것은 옳은 지분이 아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있고 곧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상향 국면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가격 상승의 원인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면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3번이가 출제했습니다. 똑같은 지분으로. 자, 그러면 측정 지표까지 다 끝났어요. 자, 측정 지표는 그냥 가볍게, 정말 가볍게 요 유형보다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자, 네 번째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아, 여러분 멋지시네. 넘기시네. 다른 학원은 넘기라고도 안 넘겨버려. 근데 여러분 넘기시네요. 자, 멋져. 38쪽으로 왔습니다. 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나왔습니까?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하기 전에 그 밑에 순환 구매물 특징 나오죠. 이 순환 구매물의 특징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럼 왜 저는 순환 구매물 특징을 먼저 할까? 요 순환 구매물 특징을 왜 먼저 할까요?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네 성격이 그러나 보지 뭐 이렇게. 네 성격은 4번보다는 5번을 먼저 하는 게 네 성격인가 보지. 순환 구매물 특징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순환 구매물 특징은 회복 시장에서는 상향, 후퇴, 하향 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공실, 공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순환 구매물 특징은 이 4개의 국면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상향 시장에서 건축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가격은 어떤 상태인데요? 공실 공간은 어떤 상태인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 표 있죠? 표. 38쪽 가운데 큰 5번 순환 구매의 특징 표나 있죠? 이 표 자체가 시험에 나왔어요. 가로넣기 나온 거지. 가로넣기. 예를 들면 상향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최고 수준이죠. 그 최고 수준을 지워버리고 가로, 기역 이렇게 들어갈 만. 그다음에는 쭉 밑으로 내려가서 뭐 하한선, 상한선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지워버리고 가로하고 니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자체를 외울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왜 외울 것도 말 것도 없냐면 이거 그림 하나로 이제 가늠할게요. 자, 이건 이제 추세선이라고 추세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경기 변동을 그리면 이게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변동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변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점, 바닥, 정점. 요 저점하고 저점까지를 거리 뭐라고 그래요? 여기 저점까지 거리 주기. 그래요. 주기. 괜찮아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기. 요 주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길어요. 그게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입니다. 주기. 그다음에 정점. 그다음에 여기 저점. 정점하고 저점 거리를 뭐라고 그래요? 진폭. 요 진폭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진폭이 큽니다. 그럼 진폭이 크단 말은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2가지 나왔어요. 주기 깁니다.
그다음에 진폭은 큽니다. 진폭이 크단 말을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름 붙여주자고요. 여기를 회복, 여기를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한다겠잖아요. 이렇게. 그럼 회복 시향의 특징, 후퇴 시향의 특징, 하향 시향의 특징, 상향 시향의 특징이 나온다 했잖아요. 회복 시향의 특징하고 정반대는 뭡니까? 후퇴. 그럼 회복의 가장 특징적인 말, 시작하는 거. 뭐가 시작한다는 거. 회복 시장에서는 건축량 증가 시작, 허가 신청 건수 증가 시작, 거래량 증가 시작, 가격 상승 시작. 여기서 이제 가장 잘 나온 게 공실공가니까 공실공가율 감소하기 시작. 그럼 회복 시장 끝. 그럼 이제 후퇴 시장도 특징은 뭐예요? 시작. 근데 뭐하고 반대로 시작? 회복하고 반대로 시작. 회복하고 건축량 감소 시작, 허가 신청 건수 감소 시작, 거래량 감소 시작,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 공실공가는 증가 시작. 됐지요? 예,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향시장하고 하향시장 나왔습니다. 상향시장하고 하향시장이 정반대라고 그랬죠? 요 반대. 그러니까 사실은 요 순환 구면별 특정하잖아요. 순환 구면 특징은 요 상향시장만 하고 있으면 돼요. 왜? 상향시장하고 성격이 유사한 게 회복이거든요. 그다음에 상향시장하고 정반대가 하향이거든요. 그럼 하향하고 성격이 유사한 게 후퇴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시장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상향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매우 활발.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매우 저조. 그잖아요. 한산하고. 상향시장에서는 가격 수준 최고, 공실공가 최저. 그럼 여기는 최고가 나온다. 최고. 최고. 뭐가 최고? 가격 수준. 뭐가 최저? 공실공가. 이렇게. 이건 이제 가로넣기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상향시장의 최고, 하향시장에서는 가격 수준이 최저. 상향시장에서 공실공가 최저, 하향시장에서 공실공가 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특징. 여기 순환구별 특징인데 순환구별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안 했네요. 그게 뭡니까? 상하도 하상수. 그게 상하도 하상수.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한다면 이 상하도 하상수 좀 이따 할 건데요. 이 상향시장에서는 매수자하고 매도자 중에서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 하는 사람, 빨리 거래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매수자일까 매도자일까? 매수자. 상향시장에서는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매도자는 늦추려 한다. 그럼 하향시장은 반대. 하향시장에서는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 하고 매수자는 늦추려 한다. 미루려 한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거 하고 여기 상향시장에서 상하도 하상수 봐야 되잖아요. 자, 이거 지우고. 그럼 이제 상향시장의 특징과 그다음에 하향시장의 특징 이렇게 나오는데 순환구매 특징에서 가장 잘 나온 게 그거라 했잖아요. 시장을 누가 주도합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옛날 가격은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면 상, 하, 도 그랬잖아요. 이 도가 뭡니까? 매도자. 그래서 상향시장은 매도자 중심 시장이다. 매도자 중심 시장을 다른 말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하, 상, 수 그랬잖아요. 이 수가 뭡니까? 매수자 중심 시장이다. 매수자. 그럼 이 하하고 상은 뭘까?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 과거의 사례 가격은 이렇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이 가격이 새로운 거래를 한다면 그 부동산 새로운 거래를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상향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옛날에 10억짜리는 지금의 역할은 가장 밑바닥 가격이었다. 그래서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이다? 하한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옛날의 가격 10억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하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다. 그래서 하, 상, 수 이렇게. 이거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말고 이것만. 상하도. 그러면 상하도의 상이 상향시장이고 반대가 하향시장이고 그럼 하의 반대는 상이고 매도자 반대는 매수자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렇지. 그것도 나는 모르겠다. 상 하나 나왔으면 하 나와줘라. 하 나왔으니까 상 하나 나와라.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상상도는 좀 안 맞잖아. 상상도는. 그래서 상하도 이러면 끝이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가운데 끼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가 가운데 끼어 있습니까? 여기 상하고 하의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뭡니까? 후퇴. 후퇴가 나오죠. 후퇴. 그 다음에 요 앞에가 하하고 상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회복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후퇴하고 회복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회복은 누구하고? 하향시장하고. 후퇴는 하향시장하고 회복은 상향시장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다만 요 회복하고 후퇴에서는 뭐가 나오냐? 기준가격이란 말 나오고 전환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회복시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역할? 하한선. 하한선인데 여기다가 이제 기준가격이 된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요 말이 하나 추가된다. 그럼 후퇴시장에서도 옛날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인데? 상한선인데 그런데 기준가격이다 말을 하나 끼워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시장의 주도자. 회복시장도 누구 중심인데? 매도자 중심 시장인데 그런데 이걸 전환이란 말을 써주기도 한다. 그러면 전환되는데 누구에서 누구로?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전환된다. 자, 그 다음에 후퇴시장은 기본적으로 누구 중심인데? 매수자 중심인데 매도자에서 누구로? 매수자로 전환된다. 요 후퇴 앞에 상향이거든. 그럼 후퇴 앞에 상향이니까 상향시장은 매도자 중심이었다. 그러면 후퇴시장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전환된다. 또는 매수자 중심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 회복하고 후퇴의 특징은 기준이 되는 말이 나오고 기준가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환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됐지요? 이렇게. 자, 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으로 가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불비 다르다가 가장 중요한 말.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 B는 비대칭적 구조로 가지고 있다. 비대칭적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간다. 회복은 느리고 회복은 길다. 떨어질 때는 사정없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을 후퇴라고 한다. 그 후퇴는 빠르고 짧다. 그래서 비대칭적 구조로 가진다. 4번 회복은 느리고 길고 후퇴는 뭐다? 빠르고 짧다. 이래서 비대칭적 구조로 갖는 거야. 비대칭적 구조. 그럼 4번에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 바로 위로 가면 비대칭 나오죠. 그 비대칭적이란 말이 4번을 뜻하는 거야. 4번을.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갖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가장 잘 나오고. 6, 7, 8이 부동산 경기 변동과 일반 경기 변동의 시간적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6, 7, 8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일반 경기 변동이 있어요. 일반 경기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시간적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시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가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돈이 나중에 부동산 경기에 풀리죠. 그럼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관계를 보면 이 부동산 경기가 후순환한다. 뒤따라간다. 후순환한다. 후행한다. 시간적으로 뒤진다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겠잖아요. 일반적으로 후행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를 끌어갈 수도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일반 경기가 침투로 가면 부동산에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가 앞서갈 수도 있다. 같이 갈 수도 있다.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독립적이다.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역행할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다? 후행한다, 후순환한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이 부동산 경기를 나눠볼 겁니다. 부동산 경기는 이제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용도별로 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용.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상업용, 공업용 있어요.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거용하고 일반 경기를 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주거용하고 일반 경기를 보면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돈은 요 상업용, 공업용이 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주거용의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거용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요 부동산 전체 경기는 일반 경기에 뒤따라가지만 주거용만 떼어보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역행, 거꾸로 간다. 반대로 간다. 자, 반면에 상업용, 공업용 분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같이 갑니다. 동행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게 6, 7, 8입니다. 6은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간다. 7은 주거용 분산이 일반 경기 역행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상업용, 공업용 이제 8 나왔습니다.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간다. 동행한다. 이해되셨죠? 네, 끝.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 다 끝났고 문제만 적응하시면 여러분 될 거예요. 예. 39쪽 하면 그러면 넓어벽에서 안정시장 이렇게 나오죠. 그 안정시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불황에 강하다.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이런 말 나오면 안정시장이다. 자, 그 밑에 무슨 이론 나왔습니까? 거미집 이론 나왔습니다.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이론도 자, 이론 정리하고 자, 문제 풀게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부동산 시장론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번 시간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좀 편할 겁니다. 근데 방학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내용이. 방학이 끝나고 나면 뭘 배웁니까? 투자론을 갈 거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편하죠,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 해봐야 정책론이니까 편하겠죠. 자, 거미집 이론 갑시다.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이 나오면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십시오. 거미는 잡아야 됩니까? 나는 가수 거미가 좋습니까? 거미집 이론 나오면 첫 번째, 농산물처럼 생산기간이 장기성을 갖는 재화의 가격 결정 이론이다. 동태적입니까? 정태적입니까? 동태적 이론이다. 동태적 이론, 비교 동학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미집은 요 동자가 나온다. 동자. 거미집에서 정자가 나오면 오다 X다. X. 거미집은 요 동자가 나온다. 자, 두 번째. 거미집 이론에서 기억해야 될 거.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 해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반복된다. 그래서 거미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해는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데 일반 제한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하거든.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 주는 거야. 근데 농산물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같으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일정 기간 후에 이제 파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 일정 기간 흘러가서 공급이 증가된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데 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요 가격 올라간 거하고 공급 증가하는 거하고 시간적 한계가 있죠. 그럼 가격이 변하면 공급이 즉각적으로 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야만이 거미집이 만들어진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그 다음 연도는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여기가 전기고 여기가 다음 기인데, 자, 이렇게 후기인데, 여기를 금기, 지금기를 금기라고 하죠. 금기, 여기는 전기가 2019년이라면, 그럼 금기는 2020년이다. 그럼 2019년은 어떤 재화에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건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한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는 이 가격이 높아가서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그 다음 연도 가면 초과수요입니까? 초과공급입니까? 초과공급. 그래서 가격이 급락한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어떤 애는 초과수요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어떤 애는 초과공급에서 가격이 급락하고 이 과정을 거쳐간다. 이래야만이 거미집이 만들어진다. 이게 거미집 이론. 그러니까 개념에서는 동태적 이론이라는 말 나와야 되고 초과수요, 초과공급이 지속된다. 그러면 거미집 이론이야. 거미집 이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 있었잖아요. 가정은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3가지만 나온다. 자, 첫 번째, 가격이 변합니다. 자, 전제를 하는 거죠. 에치키라는 사람이.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화한다. 라고 가정하지. 즉각 변화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자,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공급은 즉각 변화합니까?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자, 이 두 개를 반대로 시험을 몇 번 출제했습니다. 수요는 즉각 변화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데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두 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가격 변화에서 공급이 즉각 변하는 것을 가정하고 가격 변화에서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것을 가정한다. OX, X. 이 두 개를 묶어서 수요 공급이 뭐라고 한다? 시차성. 그럼 거미집 이론은 수요 공급 시차성으로 인해서 어떤 애는 가격이 급등하고 어떤 애는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OX, O.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가정. 공급자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공급자의 비합리적. 공급자의 비합리성. 비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란 말은 공급자가 내년 가격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재 가격에만 반응한다. 되셨죠? 그치?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회 이후에 5번 나왔던 게 요 3번에서 5번 나왔습니다. 유형이죠, 유형. 거미집 모형의 유형입니다. 이 거미집 모형의 유형은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수렴형이죠. 수렴형, 그 다음에 그 반대는요, 발산형, 그 다음에는 순환형, 이렇게 나오죠. 순환형.
올해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20회 이후에는 5번 나왔는데 계속 퐁당퐁당 이렇게 나왔어요. 자, 29회 때 출제했습니다. 30회 때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뭐 올해는 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회 때가 거미집이론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29회 때는 거미집만 물어본 게 아니라 대체제, 보완제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9회 때는 하나의 문제를 주면서 거미집 이론도 물어보고 대체제, 보완제도 물어봤어요. A, B 나왔으니까. A 부동산, B 부동산, 부동산 2개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제하가 대체제 관계 있습니까? 보완제 관계 있습니까?까지 물어봤습니다. 수렴행위에 대한 조건 하나만 알면 발사형은 그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렴행위에 대한 조건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뭐다? 수렴. 이걸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 요 절대값 가지고 수렴 발산을 따질 수도 있다. 그러면 기울기로 가면 탄력성과 반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탄력성과 반대. 그래서 공급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면 뭐다? 수렴. 외울 때 수, 탄, 수 이렇게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공, 기, 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반대니까 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순환형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같을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을 때, 그럼 뭐다? 순환형이 된다. 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다 맞출 수 있는데, 그런데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준다. 그러니까 24회 때하고 29회 때, 24회 때하고 29회 때가 이렇게 안 주고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줬습니다. 자, 책 볼까요? 책. 수탄수 공탄발이 됐으면 이제 책 보시면 돼요. 책을 보자고요. 자, 몇 페이지요? 40쪽. 40쪽을 보면, 그러면 큰 4번에 부동산 경기와 거미집이론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면 사례 연습 1번하고 2번 나와요. 1번 A 부동산 시장이 나오고 2번 사례 연습 두 번째는 이제 B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만 하면 될 건데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탄력성을 구하든지 기울기를 구하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수요 함수가 주어지고 하나의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그러면 탄력성과 기울기를 동시에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A 부동산 나왔는데 요 A 부동산을 보자고요. A 부동산에 수요 함수가 주어졌고 공급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A 부동산의 수요 함수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그러면 QD는 이렇게 나왔어요. 요 QD 나오면 수요 함수라는 소리거든요. QD는 100-P 나왔습니까? 요 100-P 나왔어요. 공급 함수는 어떻게 주어졌냐? EQS는 이렇게 저는 -10 플러스 P가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수렴이냐 발산이냐 따질 때 이 가운데 있는 숫자 있죠. 이 숫자.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QD하고 P, QS하고 P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오든 요 Q로 나오든 P로 나오든 기울기도 구할 수도 있고 탄력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기울기를. 그러면 이게 이제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건데 수요 기울기 나오죠. 수요곡선의 기울기. 여기 수요 함수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 나오겠죠? 요 P 있죠? P로 나오면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예요. P로 나오면 요 Q로 나오든 P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요 P 봐요. P 있죠? 그 P 있으면 Q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기울기야. 그럼 여기 수요 함수 QD는 100-P. 여기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1이 되는 거야. 1. 정확하게는 사실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근데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잖아요. 절대값 씌우니까 그냥 1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공급 함수를 통해서 공급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고요. P 나왔죠. P 나오면 요 Q 앞에 있는 숫자가 뭐요? 기울기야. 그럼 공급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2가 된다고요. 2. 그러면 기울기를 봤습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1이고 공급선의 기울기는 2죠. 그럼 어디가 더 커요?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묶어봐요. 그럼 수기하고 공기, 절대값 쉬운 겁니다. 그럼 공기가 더 크죠. 그러면 공기수, 수렴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걸 탄력성 한번 구해볼까요? 탄력성을 구합니다. 수탄이 있고 공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편한 거 하시면 돼요. 편한 거. 그러면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구할 때 탄력성 구할 때는 요 P 앞에 있는 숫자가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는 둘 다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나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난 탄력성을 구해야 되겠다. 그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한다. 그럼 P로 만들어내고 Q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요? 기울기. 탄력성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Q로 만들어내고 P 앞에 있는 숫자가 뭐요? 탄력성. 그럼 이 수타는 요 Q 나왔죠? P 앞에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1 이렇게. 자, 그다음에 공탄은 요 Q입니까? EQ입니까? EQ죠. Q로 만들어야 돼. 그럼 Q로 만들려면 이걸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Q로 만들려면 모두 다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QS는 요거 나누니까 마이너스 5. 요거는 필요 없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5 만들 필요 없죠. 요 앞에 1이 생략돼 있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P 이렇게 돼요. 그럼 Q로 만들었습니다. 요 P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1. 이게 공급 탄력성 2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수탄하고 공탄을 비교봐요. 그러면 수탄하고 공탄 중에서 어디가 더 큽니까? 수탄이 크죠? 그럼 뭡니까? 수력.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로 하든 탄력성을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미하셨죠? 다만 요 기울기하고 탄력성이 헷갈려버리면 이제 답이 반대로 나오는 거야. 헷갈려버리면. 의미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만. 저는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었는데 여러분은 페널티 하나만 하시라고요. 무조건 P를 만들어 놓고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다. 그럼 연습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연습할 건데 3QD는 100-3P가 나왔습니다. 3P. 이거 P 아니죠? P 아니면 P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나눠버려.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3 없어지고 나누면 3을 3으로 나누니까 1 남았죠. 그럼 이거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3으로 나누면 QD는 자 100을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가 되고 이렇게. 그럼 P 만들어냈네요. 그럼 Q 앞에 있는 숫자가 1이죠. 그럼 이 경우는 수기는 몇입니까? 1 이렇게. 자 4QS는 100 플러스 8P 이렇게 나왔어요. 8P. 그럼 P 아니죠? 그러면 이제 P로 만들어야 되죠. 8을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려고 가서 나눠라. 다 8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Q, 4를 8로 나누고 QS는 옆에 필요 없는데 이거는 100 나누기 8 플러스 P가 되죠. P 나왔습니다. P 나오고 Q 앞에 있는 숫자가 8분의 4. 8분의 4는 2분의 1입니까? 이렇게 되면 수기는 몇입니까? 공기다. 공기는 몇이다?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P로 만들고 Q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의미하셨죠? 그럼 끝.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이제 문제집으로 갑니다. 무작정 이제 공부하지 말고 여기 경기 변동이 나오면 5가지 배운다. 그러면 개념, 그 다음에 유형, 측정 지표, 그 다음에 순환 구변별 특징, 상하도 하상수, 그 다음에 나온 게 경기 변동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지 변원에서는 수탄수, 공탄발.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자, 문제집 74초. 되셨나요? 예. 자, 가자고요. 몇 문제 풀지 않아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대비용 문제 74초.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건축 착공량을 알면 경기 순환 구면 예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요 경기 순환 구면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거든요. 측정 지표. 그럼 이 측정 지표가 어떻게 쓰냐면 측정 지표는 4가지를 봤잖아요. 첫 번째 건축량을 봤습니다. 두 번째요. 거래량을 봤습니다. 세 번째 가격 변동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타로 해서 공실공가를 봤어요. 공실공가. 이렇게 했습니다. 측정 지표를. 근데 이 측정 지표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여기는 지금 수요, 공급, 가격, 기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선행지표, 후행지표, 동행지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측정 지표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선행지표라는 게 있어요. 선행지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예고지표 이렇게 해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봅시다. 예측해 봅시다. 이게 선행지표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중에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같아요? 이 건축량 중에서요, 허가량 있죠. 허가량을 보면,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요, 건축 허가량이 선행지표에 해당되는 거야. 이 선행지표를 보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행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허가량입니다. 허가량. 그 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 봐봐요. 우리 인천의 택지 분양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 택지 분양 실적을 보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택지 분양 실적.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건축 자재 수요 동향. 우리 인천은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건축 자재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철근 수요 증가하고 시멘트 수요가 계속 증가했다. 그러면 철근 시멘트 가지고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행지표라는 게 있어요. 참고입니다. 참고사항이에요. 네, 동행지표. 요 동행지표는 지금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럼 동행지표는 뭘 보면 돼요? 착공량. 지금 얼마나 착공하고 있는가? 착공량을 보면 돼요. 그래서 동행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착공량.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가? 거래량.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전혀 없다. 그럼 지금 경기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행지표가 있네요. 후행지표는 굳이 따지자면 선행지표는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거. 동행지표는 현재. 그럼 과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행지표는 옛날은 어땠습니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면 과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걸 알아보려면 그러면 지금 착공량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허가량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보면 돼요? 안공량. 지금 얼마나 안공하고 있는가? 지금 착공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안공되고 있다. 그럼 예전에는 좋았구나 있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완공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공량. 자, 그러면 1번 지문 이제 해결됐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요 측정 지표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요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 당구장 표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참고. 중요한 것은 별표입니다. 별표. 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예전에 한 번인가 나왔어요. 그럼 볼래요? 앞으로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선행지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려면 허가량, 택지 분양 실적, 그다음에 공실 공가율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예요. 이것을 선행지표라고 합니다. 선행지표. 그럼 착공량은 앞으로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알아보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알아보는 게 착공량이죠. 그럼 이제 1번 지문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저처럼 할 필요 없이 선행지표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선행지표는 예고지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거기에 허가량이 있다. 그 다음에 공실공가가 있다. 허가량이 가장 1번 타자로 나와요. 그 다음에 공실공가가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1번 지문. 건축 착공량을 알면 경기 순환 국면을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그럼 앞으로 예측하려면 뭐라 그래? 허가량, 공실공가,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걸 알면 그럼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가지요. 부동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중개활동은 매도자보다 매수자를 중시하게 된다. OX? X. 회복 시장은 누구 중심 시장입니까? 매도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불황에 강한 시장. 이 불황에 강한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안정시장. 그럼 안정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대체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다. OX? O. 안정시장이 나오면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이 나오면 그럼 불황이 강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 말 나오면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3번이라 했는데 이 불황이 강한 시장, 안정시장은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을 뭐 크게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4번 갑시다. 상향시장은 매도자 중심으로서 과거의 사례각은 상한선이다. 틀렸죠. 상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하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 대표용 문제 4번 지문은 여러분에게 상하도를 물어보는 거야. 상하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형의 형태를 물어보는데 자, 이제 보자고요. 자, 거기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5번에서. 그러니까 이 대표 유형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총 망라이잖아요. 보면 이것저것.
자, 제표 유형 문제 5번 지문 가죠. 자, 이 P는 자, 500 마이너스 2QD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함수입니까? 공급함수입니까? 수요함수. 요 D가 디맨드 수요함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수기 구할 수 있죠. 수기. P가 아니라 2P죠? 2P니까 P로 만들면 가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2를 2로 나누면요. 1이죠. 그러면 수기는 몇입니까? 1. 자, 이제 공급함수 주어졌습니다. 공급함수 2P는 600 플러스 4QS. 여기 이제 공급함수 서프라이. 여기 공급함수. 여기. 자, 그러면 공기 나와야 되겠네. 공기. P가 아니라 2P니까 가서 나눠야지. 그러면 4를 2로 나누면 뭡니까? 2. 그러면 수기하고 공기 나왔습니다. 공기가 더 크죠? 그럼 공기 발입니까? 공기수입니까? 공기수. 공기수니까 수렴. 근데 수렴이라고 나왔습니까? 발산 나왔습니까? 발산. 그래서 틀렸죠. 됐습니까? 예. 자, 75쪽에 1번 문제 가죠. 적절하지 않는 거. 1번 경기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적 변동, 불규칙,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O. 요 1번 문제 1번 지문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을 물어보는 거죠. 2번 부동산 경기의 분석은 단순 지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지표인데 얘도 예전에 한번 시험 지문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측정 지표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측정 지표가 허가량도 있었고 건축량도 있었고 거래량도 있었고 가격 변동도 있었고 공실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럼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천에 와서 허가량만 봤다. 이게 단순 지표야. 하나만 봤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때 이 측정 지표를 볼 때는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라. 그게 종합적인 고려 필요하다. 그래서 2번도 옳은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3번 경기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변동한다. 이거는 부동산 경기면의 특징. 부동산 경기면 특징은 불비다르다 해서 불명확, 불규칙적이다. 4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그냥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불황인데 여러분들 경기가 불황이면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물가는 떨어져야 돼. 근데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나타나요. 이걸 뭐라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스태그플레이션. 26회 때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6회 때인가 28회 때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자,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인플레이션이라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5번 일반 경기에 비하여 부동산 경기는 그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으며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맞지요? 그러면 1번에 5번 지문은 부동산 경기면 특징 물어보죠. 특징. 그래서 1번 문제는 종합 문제 형태로 유형도 물어보고 측정 지표도 물어보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자, 4번 문제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되셨죠? 예.